시장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0종목 이상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빨리 누구보다도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제가 30년 이상 주식 매매를 해옴에 있어 나름대로 성공 확률이 높았던 단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숙지를 해가지고 우리 대박클럽 대박인들이 매매 잘 이용해서 성공 투자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유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 타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은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단기 매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것은 하나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요새 뭐 종합주가지수가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성공 확률이 높겠죠. 폭락하고 있는데 단기 매매를 하면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단기 매매를 하면 참 좋습니다. 뭐 그런 것은 기본적이고, 제가 오늘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 박약사가 단기 이 매매법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숙지를 해가지고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매매를 해보고 느낀 점들이나 느낀 점들이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는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 그날의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요. 잘 숙지를 해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단기 매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 그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기대감에 예측을 하고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즉 예측 매매는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 매매를 하는 것이 더욱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목의 움직임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단기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매매로 매수를 해놓고 나면 다음날 외국 증시라든가 이런 거 떨어져 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더 있죠. 하여튼 단기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날 차트와 분봉 차트를 놓고 일봉과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기 매매의 종목 선정은 최소한 하루 전에 20개에서 50개 정도 일단 압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단기 매매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종목을 미리 압축을 해야 돼요. 그냥 아침에 갑자기 찾아버리면 좀 문제가 있어요. 한 50개 정도, 20개 정도 이렇게 압축을 해놓고 관심 종목에 넣은 다음에 준비를 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8시 30분부터 매수 매도 그 창이 뜨죠.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종목 선정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지켜봐야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 8시 40분부터 호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단기 매매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의 거래를 잘 봐야 되겠는데요.
험해수 종목이나 또는 특히 험해수 종목은 정말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고요. 특히 험해수 종목, 아침에 어저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침부터 이 종목이 설쳐져 가지고 막 100만 주 200만 주 사자가 두르면서 분위기를 잡으면 그런 종목은 거의 다가 8시 9시 20분 그때가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 험해수 들어오는 종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위에서 1, 2%, 2, 3% 올려놓고 아침에 잔뜩 험해수 들어오는 그 종목들은 아침 시작도 하기 전인데 벌써 막 100만, 200만 주 막 상한가 넣고 막 이런 종목들은요, 거의 시작해서 5분 안에 다 최고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은 절대적으로 단기 매매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험해수 종목을 특히 주의해야 되고, 또는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장이 이제 열렸습니다. 장이 열리면 400여 가지의 관심 종목을 보는데요. 한 그 차트마다 한 그 구간마다 200개 정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총 400개를 보는 겁니다. 두 가지 면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래요. 장이 열리고 20분 정도는 전체적인 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체적인 매수 매도를 파악을 하고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이 주로 상승하는가 아니면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빨리 20분 안에 캐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목별 장세로 장이 펼쳐진다고 생각이 들면 관심 종목 400개를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HT상에서 이에 대비와 대비 프로를 클릭하면 위에서부터 대비가 높은 종목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200개 종목을 한 컷쇼에서 본다면은요, 이렇게 쭉 하니 이 대비와 대비 퍼센테이지를 클릭하면 위에서부터 대비가 높은 종목들이 주르륵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종목별 상승 흐름을 파악하는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대비가 많은 순으로 펼쳐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래량 컷쇼를 클릭하면 많은 순으로 나열이 됩니다.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나열이 되죠. 그리고 거래량 컷쇼를 클릭해서 거래량 또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나열이 된다 이겁니다. 또한 체결 강도 컷쇼를 누르면 위에서부터 체결 강도가 높은 순으로 위에서부터 나열이 쭉 됩니다. 체결 강도가 높은 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종목을 전부 보는 것이 아니고 체결 강도가 110 이상인 종목이고, 이때 체결 강도란 100 이상이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체결 강도가 110 이상인 종목을 골라라 이겁니다. 110 이상인 종목. 반드시 100 아래인 종목은 안 돼요. 절대적으로 체결 강도가 100 아래인 종목은 안 됩니다. 110 이상인 종목을 골라야 하고 9시 20분경 확인을 할 때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 증가 속도가 빠른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 증가 속도가 빨라야 된다 이게요. 그 말은 즉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거래량보다 오늘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결 강도는 110 이상이고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 증가 속도가 빠르고
일봉상 최근 5일 거래량 중 하루 거래량이 최소한 200만 주, 200만 주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200만 주 이상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구비 조건을 갖춘 종목을 20분 안에 찾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종목을 선정할 때 거래량이 보면은 이렇게 쭉 하니 밋밋한 종목, 이렇게 최근 5일 동안이나 일주일 열흘 동안에 이렇게 밋밋한 종목은 절대적으로 종목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전 10일 정도 동안에 10일 동안에 거래량이 밋밋한 종목은 단기 매매 종목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거래량이 이렇게 밋밋한 종목, 이것은 우리가 한번 꼭 유심히 제외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200만 주 미만은 제외, 그 다음에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는 건 제외, 체결 강도가 11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일단 종목 선정을 할 때 이때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재료와 이슈가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거래량 즉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 200만 주, 그 다음에 증가 속도, 거래량, 일봉, 체결 강도 110 이상, 그런 종목을 빨리 선정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8시, 9시 20분 안에. 이때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재료와 이슈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반드시 거래량 즉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라, 수급이 안 들어오는 종목은 여러분들 이 단기 매매에서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첫째, 봉은,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은 2분봉과 5분봉을 번갈아 가면서 봐야 돼요. 2분봉과 5분봉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둘째, 체결 강도는 110 이상에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말하자면 체킹을 해야 돼요. 셋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분봉 차트에서 수직 상승한 종목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이게 수직 상승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수직 상승한 종목은 절대적으로 배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점을 높이면서 2분봉에서 볼 때 수직 상승한 종목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꺾여버립니다. 계단식 상승하는 종목을 1차적으로 선정하라. 이 계단식 상승하는 종목을 빨리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금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직 상승하는 종목은 안 된다. 단 계단식 상승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이야. 반드시 계단식 상승하는 종목을 1차 선정을 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선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넷째, 호가창에서 상승 호가창을 봐야 돼요. 상승 호가창.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상승 호가창을 봐야 되는데, 하락 호가창과 상승 호가창을 제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매도 호가에 호가창이 뚝 가야 돼요. 이렇게 매수 호가에 호가창이 뚝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호가창에서 상승하는 호가창인가를 꼭 확인을 하고, 이때 구분 방법은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더 많은 호가창이면 좋다. 호가창. 그 호가창을 보는 방법은 또 별도로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위가 이렇게 낮아버리면, 위가 이렇게 호가창에서 보면 낮잖아요? 여기는 호가창 이렇게 밑에가 매수가 많이 쌓여있고,
매도가 많이 덜 쌓여 있으면요, 이게 하락 호가창이에요. 하락 호가창.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호가창에서는 보면은 이게 많고 매도가 적으면 이것은 하락 호가창입니다. 반대로 이걸 보면은 이렇게 두부거에 쌓여있고 이건 매수가 적게 쌓여있잖아요. 이게 상승하는 호가창이에요. 여러분들. 이 호가창이 막 변해요. 막 슈팅이 나올 때 보면은, 슈팅이 나오려고 할 때 보면은 이 호가창이 변합니다. 호가창이 이렇게 얇았다가 푹 두꺼져요. 말하자면. 이런 호가창이 나옵니다. 다섯째,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는 예상대로 상승을 해야 하고, 체결 수량을 확인하는데, 이때 큰 물량이 들어오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500주, 300주에다가 막, 10,000주, 20,000주씩 막 이렇게 두르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이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9시 20분경 정도에서 꼭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여섯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체결 속도가 또 반드시 빨라야 돼요. 이 체결 속도. 체결 수량도 좋지만, 체결 속도가 무엇보다 또 빨라야 됩니다, 이게. 체결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그 종목은 단기 매매에서 약간 좀 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체결 속도가 빨라야 되고, 강도가 세야 되고, 그 다음에 110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호가창에서 체결 수량을 보면은 또 수량이 뭐 10,000주, 20,000주씩 막 들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7번째로 2분봉상에서 각도는 수직 상승세보다는 저점을 높이면서 계단식 상승세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단식. 네, 여러 번 얘기해요. 계단식. 그 다음에 8번째로 5분봉상으로 보면 일정 부분 상승한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지선이 이탈되면 종목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뭐 이런 것은 많이 알죠, 여러분들. 자, 지지선이 이탈되면 아주 제외돼요. 우회로 가다가 다시 역별 상태로 바로 역별 변해버리면 제외입니다. 9번째, 9시 30분 안에 상승하던 주가가 갑자기 수직 낙하하는 종목들이 속출하므로 9시 30분 이후에 찾는 것이 좋다. 아침에 오르던 주가가 여기서 지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지지를 올라가다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쭉 꺾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이런 것도 반타이 갑니다. 9시 30분 안에는. 근데 9시 20분에서 9시 20분 사이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은 거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러면 종목을 선정했느냐 그런 것은 9시 25분에서 30분 넘은 사이에 종목을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선정을 할 때 그것이 가장 확률이 높더라. 어떤 분들은 9시 5분 안에 선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런 종목이야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바로 꼬꼬라진 종목들이 많아요. 9시 30분 이전에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10번째, 일단 종목이 선정되면 지수의 흐름을 배제하고 그 종목의 2분봉 차트와 호가창을 면밀히 살피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그 11번째, 슈팅이 나온 종목에서 또다시 슈팅이 나오는 것입니다. 슈팅이 곧 재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슈팅이 나온 종목에서 이렇게 나온 종목에서 슈팅이 나온 종목에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슈팅이 나온 종목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슈팅이 나온 종목에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꼭 기사만 드려야 돼요. 이게 9시 30분부터 이제 종목을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되겠다는 거 지지도 되고 200%
그 태결 수량 강도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모든 이제 조건이 맞으면 그 조건에서 종목 선정을 했었을 때 슈팅이 한번 나왔나 안 나왔나를 굉장히 중요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슈팅이 나오겠죠. 그래서 슈팅이 나온 종목에서 해야지 슈팅이 안 나온 종목은 안 돼요. 그 다음에 12번째 매수 뒤 보고 있는 종목의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면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은 2분봉에서 양봉으로 대량 거래가 실린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나 또는 음봉이 2개째 나오고 또는 대량 거래가 실린 양봉이 나오는데 그 양봉을 뚫지 못하고 거래량이 줄어들 때가 그날의 고점으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5분봉상으로 볼 때는 하루 중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봉이 그날의 고점인 확률이 95%고 또한 확인 방법은 5분봉상으로 볼 때 20분봉선이 무너지면은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20분봉선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20분봉선이 무너지면은 그 종목은 매도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20분봉선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20분봉선 이렇게 잘 가던 주가가 5분봉선으로 20분봉선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자, 20분봉선이 무너집니다. 이러면 이때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20분봉선이 스캘핑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가 최고로 많이 터진 종목들이 제가 그 강의는 저번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5분봉상에서 보면은 5분봉상에서 보면은 제일로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진 종목이 제일로 고점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5분봉상에서 제일로 거래가 많이 터진 종목들의 고점인 확률이 많습니다. 그날 13번째 오전 안에 20% 이상 상승한 종목 중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단기 매매할 때 주의점은 일정 부분 상승한 주가가 적은 거래량으로 상층부에서 계속 잔잔하게 거래가 될 때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오래 하면 실망 매물이 나와버립니다. 이런 것도 한번 꼭 봐야 되고요. 잔잔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지가 될 때는 제 2차 이렇게 그 추가 상승을 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15번째 이런 점들을 착안하여 단타를 하시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점들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 상한가가 많이 나오니 이 점을 잘 숙지하시고 많은 수익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 종목으로 대량 거래가 된 종목들은 시간외 매매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시간외 매매 그냥 끝나버리지 말고 나중에 시간외 매매에서 또 봐야 돼요. 시간외 매매가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 20억 원이 됐죠. 20억 원 이게 20억 원 30억 원이 되면은 대량 거래가 많이 되면 다음날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매매로 그 종목이 테마 종목이면은 대장주만을 골라야지 2등 3등주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꼭 대장주를 고르세요. 대장주를 고른다는 것은 그날 제일로 많이 거래가 활발하고 많이 선두로 오르는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18번째는 일봉상 최근 5일 동안 앞전 고점 매물대가 없으면 좋고 그 대량 거래가 실린 고점을 뚫었을 때 추가 상승을 한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 저번에도 5일 동안 앞전 고점 매물대가 없으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 보면은 자 여기서는 없잖아요. 매물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말하자면 단기 매매 할 때가 좋다 이겁니다. 여기서 매물대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높으니까 물론 단기 매매가 좀 어렵지만은 여기서도 매물대가 없거든요. 이게 옆에 매물대가 없는 종목을 고르는 게 좋다. 이제 주의할 점은
첫째, 분봉상 계단식이 아니거나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로 배제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단식이 아니고 갑자기 수직하는 거, 요거 주의해야 돼요. 매수하면 90% 이상 실패할 확률이 높다. 둘째, 체결 속도가 다른 종목보다 느리면 슈팅이 나올 확률이 없다. 세 번째, 체결 강도가 100 이하는 매수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으로 100 이하는 완전 제외합니다. 넷째, 일봉상 매물대가 많은 종목보다는 매물대가 없는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로, 일봉상 역배열 종목은 대체적으로 제외합니다. 여섯 번째, 일봉상 거래량이 전날 거래량보다 현저히 적으면 그것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은 거 제외하고 역배열 종목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 매물대가 많은 종목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 자, 두 번째로 우리 우리 멤버십 회원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 이 수급을 말씀드리는데요. 수급이 정말 중요하죠. 주식 매매는 첫 번째도 수급, 두 번째도 수급, 세 번째도 수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종목의 재료는 두 번째이고 수급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재료에 현혹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재료에 너무나 눈이 멀지 마시라 이 말이요. 수급을 꼭 확인해야 돼요. 수급. 그러면 수급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수급. 종목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수급이요. 수급. 이 수급인데 이 수급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보느냐. 첫 번째,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가를 봐라. 두 번째, 지속적인 기관들의 매수. 기관 중에서는 1번 연기금, 2번 투신, 3번 금융투자, 4번 법인입니다. 이것 좀 주시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 종목이면 좋고요. 넷째, 시간 위에서 대량 거래가 된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 평균 거래량이 최소한 500만 주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요거 한번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전체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동향도 참고하면 좋겠는데요. 일곱 번째, 공매도 수량 파악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공매도가 많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덟 번째, 고객 예탁금의 증감도 확인해야 되고, 아홉 번째, 종목별 수급을 볼 때 양봉시 거래량과 음봉시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양봉시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 뭐 이건 다 아시죠. 열 번째, 대량 거래가 음봉으로 터지면서 추세 이탈한 종목은 요주입니다. 11번째, 보호 예수 및 증자 또는 전환사채 물량을 꼭 체크해야 되고, 12번째, 수급 체크 시 일봉을 볼 때 우상향하는 종목이 거래량이 들쭉날쭉한 종목이 많은 상승을 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들쭉날쭉해야 돼요. 이렇게 잔잔하면 주가가 없습니다. 떠지 않습니다. 일단 거래량에서 이렇게 들쭉날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량이 여기서도 이게 들쭉날쭉하잖아요. 이게 많고 적고 막 이렇게. 이게 보시면 이렇게 들쭉날쭉한 종목.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3번째, 수급 체크 시 적은 거래량으로 일봉 거래량이 잔잔하게 일정 수준을 똑같이 유지하면 그 종목은 별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해지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잔잔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일봉에서 이렇게 잔잔하면 주가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들쭉날쭉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면. 14번째, 우하향하는 종목은 수급 체크에서 제외합니다. 우하향은 안 돼요. 15번째, 어느 종목의 수급을 체크할 때는 일봉상 음봉으로 수직 낙하하는데
3일 연속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종목을 또 유심히 봐야 돼요. 이거 저번에 언젠가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 첫날 500만 주가 나고 두 번째 2천만 주, 세 번째 5천만 주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킹을 해봐야 돼요. 말하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막 쭉쭉쭉쭉쭉쭉 늘어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 잘 봐야 됩니다. 멈추면은 나중에 양봉으로 기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일봉상 양봉으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이 시간 위에서 하락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일봉상 양봉으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이 시간 위에서 하락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게 그 시간 위에서도 잘 봐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올라가던 종목이 대량 또 다 시간 위에서 대량 거래가 되는데 안 빠져요. 안 빠지고 뭐 한 0.5%라든가 올라 있으면은 그 종목은 다음날 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7번째, 제가 이것은 이제 HT상에서 볼 때, 자, 17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그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보실 때, 일별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체킹하시는 거. 그러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합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일별 현황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별 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 셀트리온이라는 이 종목은 여기서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뭐 팔았죠, 이날. 그래서 이 주가가 더 이상 안 되는갑다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들어있는데요. 기간별을 꼭 체크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러면 한 달 동안의 기간을 한번 꼭 체킹을 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면은 이 셀트리온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에 지금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이렇게 한 100만 주 정도를 지금 이렇게 늘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달 보면은. 그리고 이게 연기금에서 쭉 늘리고 있고, 보험도 늘리고 있고, 투신도 늘리고 있고, 마이너스 있다가 플러스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좀 보라 이거예요. 그냥 일별만 딱 보지 말고, 그래서 일별에서 많이 매수하는 것을 이제 기간별로 보면 좋겠죠. 자, 제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카카오를 한번 봐요. 카카오를. 자, 카카오는 일별로 여기서는 지금 샀다 팔았다 외국인이 하고 기관으로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간별 한 달을 놓고 보자 이게 한 달 놓고. 한 달 놓고 보면은 이렇게 꾸준히 기관이 지금 무지연히 삽니다. 외국인도 사고 연기금도 결국은 쭉 사슬 하는 거예요. 투신도 사고 뭐 8만 주에서 지금 50만 주니까 많이 사죠. 자, 그럼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좀 쉴 때가 있어요. 이때 쉴 때는 샀다 팔았다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쫄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달을 보는 거예요. 한 달. 일별을 보고 기간별로 한 달을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꼭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죠. 뭐 저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한 달 동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안 사는데 셀트리온과 카카오를 많이 사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셀트리온도 지금 이 수급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죠. 예, 이게 바로 일별과 월별, 일별과 월별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를 보시면 일별, 월별 이렇게 딱 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라고 일별,
일별을 보고 일별 뭐 별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지 않지만은 한 달을 보면 기가 막히게 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수량을.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지요.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스가 올라갑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셀트리온이 올라갑니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일별만 보지 말고 한 달 기간을 놓고 쭉 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한번 꼭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수급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수급하고 하나는 단기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매매 방법의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의 가장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이 꼭 체킹하시고 잘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크게 이용도 한번 해보시고 큰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육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기라고 오늘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